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소방공채에 합격한 정재훈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6개월로 공부 기간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돼서 8개월로 총 공부 기간을 진행하였고요. 이제 국어 100점, 한국사 90점, 그리고 영어 85점, 소방법 90점, 소방학교는 95점입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가 이제 영상 관련 회사에서 많은 영상을 접하다 보니 소방관 영상을 보는데 이게 너무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지금 아니면 이걸 또 도전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좀 더 빨리 붙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과목 중에 국어 공부하는 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국어 공부 시간 좀 적게 잡기도 했었고, 영어처럼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자나 아니면 사자성어, 잘 안 나온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소방 과목에서는 이렇게 빈도별로 굉장히 적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예 저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굉장히 자주 나온 것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수능도 안 쳐봤었고 공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제 소방 공부를 하기 전에 유튜브 이제 많은 합격수기나 그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공통점이 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이 회독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한 그런 경험이 없어서 또 쉽게 포기할까봐 이렇게 차라리 진도 나가는 거에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최대한 얇은 책으로 그 책에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얇은 요약집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적는 게 아니고 안 외워진 게 3개가 있으면 가장 안 외워진 게 하나만 포스트잇을 크게 적어서, 포스트잇 많이 적지 말고 크게 적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오늘 하루에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1개씩이라도 확실히 외우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6개월에서 길면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길게 잡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만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 거는 다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처음 해보는지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프리패스를 끊어도 어떤 인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영어는 감도 못 잡겠고, 프라이빗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첫 달에서 4달까지는 40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25점, 30점, 35점, 저희 40점 밑으로는 제 점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선식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보고 자기 스토리 기본편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문법을 다 알지는 못해도 동사가 어떤 건지 아니 명사가 어떤 건지 그런 개념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45점, 50점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제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도 했던 것만 해라,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양을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계속 같은 거를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가다 보니 6개월 차부터 70점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험날 이제 운이 좋게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점수가 이렇게 한 번에 안 치고 오른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막상 그게 내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잘못됐나 싶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인강을 새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아는 것보다 선생님이 아는 게 더 많고 모르면 시킨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빨리 오르면 다른 것도 하면 좋은데 빨리 안 오른다면 다른 걸 하기보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끝내고 그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경선식, 문법은 이제 여기 프라이빗 클래스 주는 그런 문제집 그거, 그리고 독해는 자기 스토리 기본편, 이거 3개만 확실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진 않고 계속 했던 거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소방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보니 70%, 80% 정도는 이제 그 경선식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만 확실히 외우자 식으로 경선식을 하루에 5회에서 이제 1회에 30분씩 해서 총 이제 2시간 반씩이죠, 하루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보고 점심 먹기 전에 30분, 점심 먹고 나 30분,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 번 보는 게 단어 외우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일치씩 이렇게 해서 7개월 동안 계속 보다 보니 경선식만큼은 그 책만큼은 잘 알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외워서 독해할 때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5과목 중에는 전 한국사가 그나마 제일 흥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회독수를 늘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얇은 책으로 진행해서 제가 틀린 문제를 이제 이론을 좀 더 채워넣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가장 공부하기 싫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니까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 30분 정도 하고, 한국사 스케줄은 공부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변동 없이 쭉 8개월 동안 이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암기 부분이 좀 스토리식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고 엄청 집중하지 않아도 좀 읽히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어서, 솔직히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되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더라고요. 안 되면 이제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만점 방지 문제나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꼭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위해서 정말 깊은 지식까지 외우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서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는 이건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외웠던 것 같아요. 교재를 최대한 얇은 책으로 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는 뭐 다 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를 이제 제가 한 번에 이해한 건 그냥 넘기는데, 안 외워지는 거는 이론서에 다 옮겨서 적었던 것 같아요. 서방법 서방학개론은 먼저 유명한 강사분이 두 분에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주변에 물어볼 때도 없고 잘 모르니까 일단 가장 유명한 분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아닌가 다른 선생님을 바꿀까 생각도 물론 들었는데 중간에 그걸 안 바꾼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 강사님이 다른 강사님보다 더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차피 저는 모든 걸 모르는 상태니까 했던 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방법이나 개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30%에서 50% 정도 겹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했고요. 소방법, 소방개론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실 건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외워야 되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강사님이 외우라는 데까지 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넓게 닫고 외우라는 거여서 그 이상 외울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걸 외우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안 나올 것 같다 했던 거는 좀 과감하게 포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 과목이다 보니까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괜히 이걸 외웠다가 다른 게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좀 법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자기가 정말 외울 수 있고 이건 안 나오겠다 하는 거는 본인 판단으로 그거를 잘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기출문제 한 번이 아니고 무조건 기출문제는 같은 회차 문제는 3번 이상까지 3번까지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가 2번 이상 나오는 건 잘 외웠던 것 같아요. 한 번 나오는 거는 이게 굳이 뭐 저희 이론서에 옮겨 적거나 포스트에 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학창시절 때 되게 자유분방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라다 보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기 시간 관리할 자신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친구가 이 0823 클래스로 이제 경찰이 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얘기를 진행하였고요. 여기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하기에는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컷 다 쉬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천절이나 한글날 이런 추석 이럴 때는 빨간 날만큼 정말 확실하게 지켰고요. 무조건 집에서 쉬고 이제 학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나와야 되는 시간은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제 기준이지만 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많이 활동적이고 놀던 사람이었던 저는 하루 한 달? 2달 이렇게 짧게 끝내는 공부도 아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험인데 오히려 안 쉬면은 제가 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 정말 열심히 놀았고요. 0823 8시부터 23시까지 8교시인데 최대한 쿠폰을 아껴서 수요일 오후에는 이제 쉴 수 있는 휴가권을 사용해서 꼭 이제 웬만하면 쉴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더 끝까지 안 지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공부하면 또 수요일에 또 쉬어주면 또 목요일날 어제 쉬었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하지 이러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전 슬럼프에 안 빠졌다고 생각해요. 슬럼프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저는 놀 때는 확실히 놀았고 대신에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정해진 시간 8시부터 23시까지 정해진 시간 열심히 해두면은 토요일에 그렇게 놀아도 마음에 무리가 없더라고요. 쉴 때는 확실히 쉬어줘야겠다. 그래야 슬럼프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스케줄 정해놓고 하는 걸 좋아해서 아침에는 한국사 넣고 단어 외우고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엑셀 스케줄을 짜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다 보면 느낀 건데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케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더라고요. 바뀌고 공부량도 바뀌고 어떤 날은 이런 과목을 더 해야 되고, 그럼 그 스케줄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4기나 아니면 노트에 써서 하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괜히 좀 찝찝하더라고요 좀. 근데 이제 엑셀로 해두니까 제가 이날 이게 빠져버리면 그다음 이제 메모를 하고 이 빠진 부분을 제가 더 쉽게 채워넣을 수 있고, 스케줄의 꼼꼼함과 이제 또 어느 정도 유연함을 둘 다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엑셀을 활용함으로써. 제가 전체 수험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제 보통 필기를 하면서 실기를 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필기 막바지에 되면 이제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드는 얘기를 미리 듣고 가서 그때부터 실기를 하자 이런 마음이었고요.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데 첫 번째로 경찰과 다르게 서방의 필기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아요. 그런 부분과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제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 더 많아졌고,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기를 2달 정도 준비했는데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기가 준비할 때쯤에 이제 학원이 조금씩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다행이었던 게 필기를 준비할 때 닫았으면은 제가 공부할 위치를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실기다 보니까 그냥 뭐 돌림처럼 뛰기도 하고 운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진행했던 한 2주, 3주 정도 혼자 진행했었습니다. 소방 체력이 경찰 체력하고 조금 다르게 힘보다는 유연성이나 아니면 순발력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달리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유연성 같은 부분을 이제 집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방 실기는 체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체격이 크다고 붙는 게 아니고 살을 최대한 많이 빼야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소방 체력은 특히 뭐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은 이제 좌정굴 그리고 백일력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그의 시험을 못 치르거나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다치면서 그냥 꾸준히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정답인데, 이제 그러려면 필기를 잘 쳐놔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덜어야 무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 뛰기나 좌정굴이라고 어프리기 유연성이나 왕복 오래 달리기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버리면 부담도 많이 갖고 그리고 기록이 잘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식단 조절하고 몸을 만들기엔 너무 좀 늦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한 2달, 3달 전에는 조금씩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기 측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측정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많이 만져봐야 되는데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은 그런 만들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만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를 좀 더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늘 학원에서 했었으니까 그 기계로 있었는데 체력 시험장에는 기계가 좀 다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긴장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접 준비는 같은 지역에서 전담 스터디 한 4명에서 6명 정도 진행해서 했었는데, 물론 면접이 뭐 들어 점수에 포함된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지원한 사람들끼리 점수를 많이 비교해봐요. 점수 취합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200명, 300명이 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종 발표만 하면은 그 점수가 모였는데 불구하고 많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면접은 필기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그만큼만 노력하시면 정말 100%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면접 질문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왜 송강이 되려고 했든지 그걸 다시 되뇌이면 충분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로 책을 사버리면 질문이 한 200개 정도입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20개 정도의 주제별로 나눠서 그 주제에 맞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 토익이 될 수 있고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찬반 입장을 양쪽 다 미리 생각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어놓고 뉴스를 봐오고 있고, 물론 되게 다가가기 어렵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찾던 경북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했었던 게 성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중요한가, 크게는 뭐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이제 건강함이라고 썼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건강해야 저의 직업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동료분들에게 여유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물론 사명감, 아니면 책임 없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적었는데 면접관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확실히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경쟁이다 보니까 나의 옆에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이 사람이 떨어졌을 때 내가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온 데서 이걸 많이 보고 이게 안 나온 데서 이걸 적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외웠던 거는 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외운 걸 계속 보고 많이 나온 걸 많이 본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열심히 하면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렬에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다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